안녕하세요. 저희는 도리스 레싱에 대해 조사를 하게 된 사조, 김지현, 민승호, 박종진, 그리고 최성빈입니다. 먼저 목차를 보시면 작가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생애와 작가의 작품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비평가들의 작가에 대한 평가에 대해 알아보고 마지막으로는 작가의 명언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작가의 생애를 알아보면 1919년 10월 22일 집안의 장녀로 이란에서 태어났고 도리스 레싱이 6살이 되던 해에 아버지가 옥수수 농장을 하기 위해 짐바브웨로 이주를 하게 되었는데 농사일이 잘 되지 않아 가난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도리스 레싱은 어머니의 바람대로 로마 가톨릭 수녀원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였지만 13살 무렵에 중퇴를 하게 됩니다. 이후 어머니가 도리스 레싱에게 디킨즈와 톨스토이라는 책들을 주면서 도리스 레싱은 독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리스 레싱이 15살이 되었을 때 집을 나오게 되면서 전화교환과 보육원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리스 레싱은 일을 하게 되면서 정치와 사회학에 대한 책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19살에는 10살 연상의 남자와 결혼을 하였는데 자신이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는 좋은 사람이 아니라며 4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다시 결혼을 하게 되었지만 다시 4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도리스 레싱은 백인과 아프리카인들의 삶을 묘사한 플리푼 노래한다라는 원고만을 챙겨 두 번째 결혼해서 낳은 아들을 데리고 런던으로 이주했습니다. 플리푼 노래한다라는 원고를 출간하면서 작가 도리스 레싱의 이름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1962년에 나온 더 골든 노트북이라는 책은 여성들의 자아를 괴롭히는 가치관과 혼동, 계급, 사회적 제도 문제 등에 관한 책인데 도리스 레싱의 작품 중에서 가장 유명한 작품입니다. 2007년 도리스 레싱이 88세로 가장 나이가 많은 노벨 문학 수상자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2013년 11월 17일 뇌졸중으로 인해 94세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도리스 레싱은 별세할 때까지 계속 소설들을 적어 썼습니다. 도리스 레싱은 현대 영국 문학계의 가장 중심에 있는 작가이고 과학소설이나 판타지 소설, 여성의 권리 회복 등 다양한 작품들을 쓴 작가이십니다. 게다가 20세기 영어로 소설을 쓰도록 선택받은 몇 안 되는 가장 흥미진진한 지성인 중 하나라는 찬사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작가의 대표작에 대한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황금 노트북이라는 작품인데 자유로운 여자들이라는 제목의 전통적인 소설과 흑색, 적색, 황색, 청색 노트로 5가지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검은 노트는 백인과 흑인 원주민의 갈등이 있고 빨간 노트에는 공산주의에 대한 환멸이 담겨져 있습니다. 노란 노트에는 안나가 쓰는 소설이 담겨져 있고 파란 노트에는 안나의 솔직한 심정을 적은 일기가 적혀져 있습니다. 자유로운 여자들의 4번째 장에는 이 노트들에다가 황금 노트가 더해지는데 페미니즘 소설의 고전으로 꼽히기도 하였습니다. 런던 스케치라는 작품은 1949년 런던에 오면서 겪은 여러 주제들로 쓴 이야기와 도리스 레싱이 써놓았던 단편소설 18편을 엮어 정리한 단편집입니다. 이 작품은 크게 스토리와 스케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스토리에는 현대인들의 삶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문제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스케치에는 일상적인 공간을 중심으로 객관화된 시선으로 특정 공간에서 벌어지는 작은 사건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19호실로 가다라는 작품은 억압된 여성의 일상을 그려낸 소설이며 도리스 레싱의 초기 단편 소설입니다.
사회로부터 억압받는 개인의 일상과 욕망, 저항을 도리스 레싱의 창의적인 방식으로 담담히 그려낸 작품입니다. 주부가 강요되는 역할들 속에서 점차 무력을 느끼고 혼자만의 공간을 절실히 찾는 모습을 그려낸 소설입니다. 이 작품은 여성이 지닌 힘을 긍정으로 표현하고 있고 여성 간의 연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리스 레싱은 내가 생각하는 것을 말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자유롭다 라는 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비평가들의 작가에 대한 평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웨덴 할리먼은 황금 노트북이라는 작품이 페미니즘 운동의 선구적이고 남녀 관계에 대한 20세기적 관점이 중요한 시사점을 주는 책에 속한다고 평가를 하였습니다. 도리스 레싱은 이란에서 태어났지만 아프리카에서 자라면서 60년대 대영 제국의 몰락을 반항적 에너지로 버텼습니다. 2번의 결혼과 2번의 이혼을 했고 당대의 평론가들은 도리스 레싱을 존 오스본과 아이리스 모독 작가들과 함께 성난 청년들이라며 불리기도 하였습니다. 황금 노트북이라는 작품은 다른 작품들보다 노골적이고 언어의 비틀거림과 병적인 긴장감을 폭로하고 극대화한다는 이유로 여성 문학의 한 정점으로 평가되기도 하였습니다. 평론가들은 이 책을 성대결에 대한 작품이라며 격하였지만 도리스 레싱은 이 소설은 여성 해방 운동의 응원가가 아니라며 뜻을 밝혔고 분리와 분열을 딛고 넘어선 통합을 뜻하는 작품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작가의 명언으로 10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1. 웃음은 그 자체가 건강이다. 2. 독서를 하면 스스로 생각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3. 인류가 인류인 척하는 것은 끔찍한 일이다. 4. 가짜로 만들어진 진실이 진짜 진실보다도 더 감동적이다. 5. 완벽한 사람은 믿지 마라. 그리고 여자를 사랑하라. 그렇다고 여자가 천사라는 말은 아니다. 6. 무언가를 하고 싶거든 지금 하라. 상황을 봐가며 적절한 때에 하려고 하면 언제나 불가능하다. 7. 배움이란 일생 동안 알고 있었던 것을 어느 날 갑자기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8. 소설은 정서의 나열을 펼쳐서 보여주는 데 반해서 공식적인 역사는 시간의 정취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다. 9. 어떤 사람은 기회가 주어지면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100가지가 될 정도의 재능과 능력을 발휘하기도 한다. 10. 사람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대화가 통하는 사람, 나를 정말로 이해해 주는 사람, 내게 정말로 자상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바로 이것일 것이다. 도리스 레싱에 대해 조사를 하면서 여러 작품에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너무 좋았고 조원들과 역할을 나누어 조사를 하면서 협동심과 책임감을 기를 수 있었던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